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6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불리는 날도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2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 재송부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27일이 넘으면 이제 28일날 아마 임명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통과되지 않은 장관으로서 27번째 장관이 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하고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된 장관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7번째 장관 이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 오늘이 26일이니까 오늘 이제 뭐 다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로서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 아침자 경향신문에 보면 추미애 장관이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년에 대해서 평가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화자찬 일색이고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것 보니까 이것도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거기 눈에 띄던데 국립현충원에 검찰총장이 참배하는 거는요 매년 참배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다른 검찰총장도 다 정치하려고 참배했나요?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했는데 그 기자는 또 전혀 뭐 그거를 추가 질문도 하지 않고 뭐 그래요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것에 대한 해석을 물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정치하라는 엄명이다. 거의 화성인에 가까운 해석을 내렸던 것,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1년, 왜냐면 작년 1월 2일인가 아마 취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내 하고 금년 이제 만약에 내일까지면 뭐 27일까 뭐 한 달 조금 못되게 아마 13개월 조금 못되게 이제 임기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일을 얼마나 잘 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마침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부 업무 평가라는 걸 매년 합니다. 이게 뭐냐면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장관급 부처와 차관급 부처 다 포함해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신설되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가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작년에 바뀌었죠. 요 두 개는 제외해놓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일자리와 국정과제 이걸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게 65점입니다. 65점. 그 다음에 규제혁신 제대로 했느냐 요건 10점. 정부혁신 제대로 했느냐 요것도 10점. 정책 소통 제대로 했느냐 이거 15점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한 30% 정도를 A등급을 주고요 B등급을 50% 절반은 B등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B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C등급은 20%를 줍니다. 그러니까 C등급에 드는 거는 20% 안에 들어야 되니까 하위 20% 안에 드니까 그 뭐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의 1년은 총 전체적으로 보면 C등급에 들었습니다. C등급.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업무평가를 한 것도 추미애 법무부의 1년. 이거는 뭐 중간에 어떻게 누가 다른 장관이 있었다가 추 장관이 뭐 그걸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추 장관이 작년 1년 내내 장관이었습니다. 그랬던 법무부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거는 결국 정부로부터도 추미애의 1년은 부정당했다. 본인이 제 아무리 자화자찬을 하더라도 정부의 업무평가 여기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이 정도면 뭐 완전 낙제죠.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 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한 기관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건 뭐 법무부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법무부가 뭐 최하위 등급이니까 뭐 법무부도
그 핵심 과제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현안 대응도 미흡하고 뭐 이런 대표적인 기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보업무 평가는 그럼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합니다. 누가 하느냐?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민간 전문 평가단 198명.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람들도 결국 임명하지. 일반 국민이 있는데 일반 국민이 28,905명. 그러나 이게 또 말이 일반 국민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C등급을 받은 데는요, 법무부 외에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뭐 이런 데가 C등급을 받았고요. 그럼 A등급은 어디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산업부, 농림축산부 뭐 이런 데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한 이 법무부가 왜 이렇게 낙제점을 받았는가 하는 걸 이 국무조정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한다고 했죠.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되자마자 지금 경찰에서 그동안 벌였던 수사 하나하나씩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입니다. 이거는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는데 지금 검찰이 가서 수사를 하니까 아니다, 이거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이거 굉장히 죄가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쪽 방향으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단 뒤집혔다. 그 수사는 왜 뒤집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서울경찰청에서 사과했죠. 우선 왜냐하면 서초서의 수사관이 작년 11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6일 밤에 11월 10일 날 그 폭행 영상을 봤습니다. 봐놓고서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사 종결했다. 11일 날 그걸 보고서 12일 날 내사 종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수사관은 내가 본 건 사실인데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서도 바로 다음날 종결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더 문제죠. 더. 왜 더 문제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1월 11일 날 틀림없이 본인이 그걸 봤는데 보고 나서 증거를 확인하고서도 다음날 종결 처리해버렸다?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이게 좀 그걸 봤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서 내가 내사 종결했다 이렇게 하면 숨이 일관하기라도 하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고 못 본 걸로 하겠다는 걸 말한 적이 없다. 근데 택시기사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자, 일부 자기네들이 그동안에는 경찰이 계속해서 동영상도 없고 뭐 증거도 없다. 그리고 뭐 택시기사의 진술과 완전히 다르게 그 당시에는 정차된 상태였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이 택시기사에 의해서 다 뒤집히고 일부 증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그 수사가 잘못됐다. 여기까지는 지금 경찰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권이 있거든요. 거기다 정인이 사건 잘 아시죠? 이것도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 경찰에 와서 뒤집혔습니다. 이런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검찰에 와서 뒤집혔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경찰이 손대는 거 다 검찰에 와서 뒤집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게 과연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는 또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 참 아이러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지휘 이런 것들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하는 데 앞장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 전 세계적으로 해외 토픽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12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나왔다. 그래 놓고서도 지금 뭐가 어쩌니 저쩌니 뭐 핑계를 대고 제대로 대처했는데 왜 동부구치소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것이 결국 또 법무부의 낮은 평가를 받는 데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수사지휘권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관됐다고 본인이 주장하면서 윤 총장이 지휘를 하지 말라라고 본인이 수사지휘권을 했던 거 뭐 6건인가 뭐 됐죠. 잘게 쪼개면 그거 다 대부분 뭐 아무 실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수사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것이 드러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도대체 수사지휘라는 것이 월권적 행위였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징계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했었죠. 그 다음에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 했었죠. 이거 다 법원에 의해서 뒤집혔습니다. 그나마 본인이 골몰했다고 얘기하는 윤 총장에 대한 공격도 법원에 의해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업무 능력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팔고 지난 1년간을 지냈는가 하는 총체적인 평가의 결과가 정부 부처 기관 정부에 의해서조차 추미애의 1년은 부정당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오늘 마침 그런 기사가 눈에 띄길래 정부 업무 평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